여러분 오늘 14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동영상 원격 수업은 이번 학기 마지막, 원래는 강의실 수업인데 바뀌었습니다. 오늘 하고 12월 3일 수업하고 다음 주 12월 8일 강의실 수업하고 그다음 10일 종강 수업을 하고 24일 2주 다음에 24일 목요일 기말고사로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상 없도록 잘 참여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일날 제출한 과제물에 대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리뷰를 중심으로 오늘 수업을 하고, 과제를 내지 않은 학생은 12월 8일 강의실 수업 때 꼭 제출 해야 됩니다. 이쪽 뭐지? 진지한 노력, 문장 3위. 진지한 노력은 평범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진지하게, 참되고 성실하게, 이런 뜻이죠. 아주 바르고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뭐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을 학기 중은 물론이고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학기를 마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생답게 자율과 책임을 가져서 실력이 될 수 있도록, 실력이 돼야 오래 가는 거예요. 뭐가 오래 가지 못하면 그건 자기 실력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문장 3이라는 것, 문장 3이 메모해 놓으십시오. 메모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노트에 메모를 하는 이것 메모지만은 우리 몸에, 내 몸에 메모를 해야 된다. 내 몸에. 내 몸이, 심장이 뛰고 있는 내 몸이 노트다. 노트다. 우리가 이런 노트라든지 그 다음에 태블릿 PC 이런 것은 좁은 의미의 노트고요. 좁은 의미의 노트. 넓고 깊고 높은 그 노트는, 그러니까 대인의 노트겠죠. 몸이다. 대인의 몸. 이게 노트다. 여기에 기록을 하고 여기에 메모하고, 여기서 창고에 물건 꺼내듯이 끄집어내고 하는 이 내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 몸이 몸에 기록을 한다. 그게 바로 삶이고 또 콘텐츠다. 내 몸에 많이 잘 기록되어야, 가치 있게 기록되어야 그것이 요즘 말하는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기록을 하려면 마구잡이로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기록에는 반드시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실용성,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기록이 돼야 된다.
그래 내가 학습 자료에 최고 수준의 표현력을 위한 별이, 그 다음 헤드라인, 그 다음 며칠 전에 올려놓은 아포리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소화가 돼서 그 기록이 가치가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지한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이쪽에 있는 걸 봐주십시오. 문장 3위 기록해 놓으십시오. 노트에 기록해서 진짜 내 삶의 노트에 몸에 배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표현을 위한 또 훨씬 짧은 은근지원, 은근지원 알죠? 항상 생활 속에서 일상에 있는 일상의 나의 삶과 가까운 사물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떤 것이라도 일상에 가까운 것을 연결하되 그 의미를 깊게 하는 게 은근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의 어떤 그 방식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문장 3이라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그렇게 은근지원해야 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건 다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거죠. 내 자신과의 커뮤니케이션. 문장 3이라는 것은 문장이라는 것은 꼭 글이라는 문이라는 것은 꼭 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뜻, 마음가짐, 태도 이 문이라는 것은 사람다움의 문이다. 문이 사람다운 모습 그걸 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문은 내 마음이 표현된 것, 내 뜻이 표현되는 게 말과 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의 몸이 표현되는 모든 것을 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나는 그 대표적인 문은 뭐다? 말과 글이다. 말과 글. 말이든 글이든. 그 다음에 마음가짐, 태도 마찬가지다. 말과 글인데 특히 이 문자로 구성하는 이 어떤 글, 좀 더 범위를 좁히면 그 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면 이제 글로 표현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이 과제물 같은 이런 게 그 문인데 거기에는 옛날부터 문장이 이제 내 몸이 글로 표현, 내 몸에서 나오는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로 표현되는 데는 세 가지가 쉬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세 가지가 쉬워야 된다는 게 문장 3이다. 문장 3이 여러분들 이자라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쉬운 글자죠. 이것은 역자라도 읽고 역으로 쓰면 뭐가 바뀐다, 변화한다 이런 뜻으로 읽을 때는 역이라고 합니다. 역. 주역 이런 책이 있죠. 옛날에 이제 중국의 주나라 때 어떤 그 역서다, 변화를 다루는 점을 치고 하는 것도 변화를 말하는 거죠. 역인데 뭐가 이제 이 쉽다, 쉬움. 문장 3위에서 역은 쉽다. 쉽다. 어렵지 않고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것은 뭡니까?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편안하다. 뭐가 쉽다는 것은 편안하고 같은 뜻이에요. 쉽다. 쉬워야 편하겠죠. 어려우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 3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문장을 표현에 있어서 그 세 가지, 물론 10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이제 세 가지의 쉬움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뒀다가 내가 말과 글을 할 때 거울이 돼. 기준,
그걸 비추는 거울, 기준, 표준, 잣대, 그런 게 문장 3이다. 그 문장 3이가 뭔가 하면 보기 쉽게, 읽기 쉽게, 알기 쉽게, 이 세 가지예요. 자, 쉽다는 것은 문장 3에서 이 쉽다는 것은 보기가 쉬워야 된다. 보기 쉽고 알기 쉽고 그 다음에 읽기 쉽고 이 세 가지를 문장 3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표현을 할 때 아무리 뭐 이 좋은 표현이라도 보기가 좋아야 돼. 지금 말하는 이제 글씨 같은 거죠. 또 뭐가 있습니까? 줄간격, 띄어쓰기, 문단 나누기 이런 게 다 보기 쉽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보기 쉬워야 되거든. 좀 형식 면에서 그렇겠죠? 이건 좀 형식 면에서 보기가 쉬워야 된다. 글을 막 자기 말대로 막 날려 쓰면은 그것은 문장 3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보기 쉽다는 것은 좀 형식적으로 특히 문장 부호, 그 다음에 띄어쓰기, 줄간격, 너무 촘촘하게 이러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뭐 문단도 없이 마구잡이로 막 연결해서 써놔버리면 보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는 알기 쉽게, 읽기 쉽게는 뭐 거의 같은 뜻인데, 너무 어려운 말을 했어. 잘 못 알아먹으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런 게 되겠죠. 장 내용과 형식 면에 있어서 알기 쉽고 읽기 쉽게, 이 세 가지를 문장 3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과 글을 할 때, 이게, 글은 보기가 좋아야 되지만, 말로 하는 것, 입으로 말로 하는 거는 듣기 좋아야 된다. 그렇죠. 듣기 좋아야 된다. 막 너무 빠르게 말을 해서 상대방이 너무 빨라도 듣기 어렵잖아요. 또 너무 느려도 듣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 말과 글에 있어서 항상 돌아봐야 될 좋은 기준이다. 이걸 문장 3이라고 합니다. 옛날부터. 그 옛날도 그런데 지금은 더 필요하죠. 메시지가 넘치고 오만돼서 모든 게 쏟아지고 범벅이 되는 게 쉬운 지금처럼 이럴 때는 이런 기준이 더욱더 필요하다. 스스로 엄격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서 말과 글의 표현이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 이렇게 안 되면 공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혼자 허공에 발길질하고 비슷하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이걸 표현력의 비리 그와 함께 이 문장 3이라는 이 뜻을 잘 생각을 해서 모든 표현에 있어 이런 게 최고 수준 모든 표현에 있어서 꼭 생각해야 될 점이다. 자, 여러분들이 과제 낸 걸 내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고 몇 가지 리뷰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서 반드시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된다. 자신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게 일 날마다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자세가 바로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스스로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를 새롭게 합니까? 나의 말과 글, 마음가짐, 태도, 자세 이런 걸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것, 물론 태도도 드러나는 걸 할 수 있고 말과 글도 나의 태도의 일종이에요. 나의 얼굴이죠, 얼굴. 이제 얼굴의 뜻을 알겠죠? 나의 얼굴이단 말이에요. 말과 글은 말과 글을 떠나서 내 자신을 표현할 게 다른 사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 했을 때 그 과제로 낸 그게 뭔가 하면 자기소개서예요. 그렇죠? 자기소개서라는 걸 좁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내 자신을 계속 소개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끈이라고 하죠. 실 연결해 주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이 과제를 그 과제에 표현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자기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다듬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해주는 실 같은 거단 말이야. 그 실이 제대로 돼야 된단 말이야.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소개에 실패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기 소개를 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거에 들어보면 이 사람의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 표현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글이든 안 그러면 어떤 영상을 통해서 말을 듣든 숨길 수가 없다. 껍데기인지 알찬지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뷰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잘 듣고 이제 우리가 좀 축적된 공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노력을 해야 자기게 된다.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헤드라인을 붙였습니다. 아주 좋은 태도죠. 붙였는데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내가 학습전에 올린 걸 보십시오. 헤드라인이라는 것은 좀 아주 원칙적인 어떤 너무 이게 원칙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콘텐츠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또 너무 좀 원론적인, 좀 일반적인, 그러니까 나를 더 새롭게 가꾸겠다 이렇게 하면은 뜻은 좋지만 범위가 너무 넓다. 좁혀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기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뽑아내서 표현을 해줘야 된다. 한 줄이든 두 줄이든.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은 학습 자료를 잘 보면서 헤드라인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이런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돼야 돼. 근데 너무 원칙적으로 해버리면 그런 짐작이 잘 안 돼요. 뜻은 좋은 거하고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가 이게 정리한 내용하고 닿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쓴 것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단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문단 구분. 문단 구분은 그냥 막 이렇게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설계를 해야 되고 디자인을 해야 돼요. 설계와 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표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여기에서 그게 A4지든 우리의 이런 고사용 답안지든 그 중요한 게 아니다. 헤드라인을 하면 헤드라인 한 다음에 이렇게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문장 상에서 보기가 좋아요.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했으면은 문단을 바꾸어서 또 해줘야 된다. 근데 그걸 쭉 그냥 이어서 해버리면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여전히 따옴표 이런 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따옴표. 그냥 여전히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해줘야 돼요. 따옴표를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문장 부호를 남발하면 안 돼. 꼭 필요한 경우에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도 이것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 강조하거나 이럴 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글씨를 날려 쓰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반드시
불이익이 생길 수가 있다. 글씨를 날리면 안 되면 또박또박 써야 돼요. 또박또박 쓰면 됩니다. 또박또박.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숫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성신의 자세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너무 작아서. 너무 작은 글씨를 빡빡하게 붙여서 하면은 돋보기를 보면서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뉴스를 활용을 해서 돌아보면서 내 일상과 연결해서 표현을 하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높은 수준이죠. 무언가를 이런 걸 겪으면서 깨달았다. 반성하게 되었다.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성장이다. 그렇게 될 때 그 표현이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고 맛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주장 이런 거는 그런 생동감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짜집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어떤 이번 과제 같으면 뉴스를 읽고 내가 관심 있는 뉴스를 읽고 내 생활에 접목한다는 말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반성을 하게 되고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고 이 자세가 벌써 소인이 아니라 대인만이 가능한 행위, 대인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게 성장하는 거죠. 바로 성장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반성 자체, 깨달음 자체가 깨달음이 대단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이런 걸 본받고 싶다. 그래 되면 그게 절실하면 반드시 내가 행동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감동이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반성하게 됐다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감의 차원이에요. 감.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절실하면 동의 차원. 동이 뭡니까? 변화, 바뀌는 실천이 되는 거죠. 저절로 따라온다. 그게 바로 강금목장의 철학이다. 일반적인 주장. 어떻게 해서 많이 생기느냐 표현해 보면 우리는 같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뿌리면 이게 벌써 자기를 벗어나서 너무 뭉뚱그려가지고 크게 해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항상 구체적으로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신을 통해서 조금씩 확산되어 나가는 그런 방향 같은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이런 그걸 이제 대체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했죠. 여러분도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내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강금옥장, 호리천리, 자강불식, 에일자신, 은근지원, 동적사례, 음수사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자체를 그냥 이 말을 이렇게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요렇게 나의 일상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기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에 이렇게 좀 갇혀 있다고 할까? 그렇게 돼서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봤을 때 이 학생은 호리천리를 실천하고 있구나. 강금옥장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있구나. 그 다음에 정말로 에일 자신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음수사월의 자세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뭔가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강금옥장, 호리천리 이런 말들을 자꾸 강조를 해버리면, 먼저 표면적으로 강조를 해버리면 그것은 이제 그냥 설명하는 거래요. 설명. 여러분들 이 설명하는 거하고 보여주기 이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강금옥장, 호리천리가 어떤 뜻이다, 뭐 어떤 거다 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보여준다는 것은 그런 걸 실천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말을 직접 쓰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우리는 같이 공부를 하니까 알지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강금옥장, 호리천리, 음수사원, 은근지원 이런 걸 너무 쉽게 써버리면 상대방은 좀 거기에 대해서 뭐 거부 반응이라 할까?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감추어 놓고 꼭 필요한 경우에, 내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죠. 꼭 필요한 경우에 호리천리라는 말은 이래서 중요한가 보다, 이런 것을 살며시 자기의 어떤 그 실천하는 모습을 좀 이 모습의 어떤 정당성이랄까, 바람직한 모습이랄까, 이런 걸 좀 보여줄 때 좀 살며시 이런 말을 좀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성어를 대놓고 너무 많이 써버리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이런 말들을 안다, 이렇게 비추면 소통에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표현을 할 때, 내가 호리천리를 실천해야지,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이런 걸 꼭 쓸 때는, 그래서 내가 대학생 때 나의 좌우명처럼 했던 호리천리,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호리천리가 정말로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의 일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야 그걸 보는 사람, 우리는 다 알지만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호리천리 나도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게 바로 소통이고 공감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성어를 좀 과시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은 거부감을 갖기가 쉽고 오만하게 비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표현의 이것도 대원칙이죠. 설명하기보다는 보여주라는 거죠. 뭘 보여주나? 내 삶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냥 좀 지엽적인, 부분적이고 덜 중요한 이런 데 내 어떤 일상이 너무 좀 치우쳤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삶에는 좀 본질적인 차원, 깊이 있는 차원, 중심이 되는 차원,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훨씬 수월해지더라. 요런 나의 일상, 바뀌고 성장하는 일상을 보여주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내가 알고 있는 강금옥장이라는 말, 그런 게 정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난 더 훨씬 기분이 좋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야 그 연결이 아주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실천인데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를, 실천이라는 게 뭡니까? 성장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장은 뭐다? 실천이죠.
요런 게 표현이 되면 가장 완성도가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플라스틱을 뭐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사회적인 이 요구가 많죠? 뭐 넓게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을 또 보호하는, 그렇게 해서 저번에 한번 했나? 이제 병이나 플라스틱으로 된 어떤 술병도 이제 종이로 만드는 이제 그런 걸 됐죠. 그래서 그런 어떤 뉴스 기사를 읽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소감을 나의 일상으로 연결하면 나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이 플라스틱도 좀 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플라스틱을 좀 사용을 줄여야 되겠다, 뭐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일상의 연결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과제를 보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내가 플라스틱을 얼마나 쓰는지 플라스틱 사용 일지를 써봤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사용 일지라는 것은 난 처음 들어봤는데 본인이 플라스틱 사용 일지를 또 첨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플라스틱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있더라. 그 일지를 한 달 정도 시범으로 해보니까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요런 게 늘어나면은 어떤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는 결론을 조심스럽게 내고 있습니다.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표현이 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활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게 내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밖에 뛰어나가서 플라스틱을 줄이고 세상을 바꿉시다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모든 출발점은 내 자신에서 비롯된 그게 자기에 충실하면 그게 이미 세상에 대한 세상을 바뀌는 그 노력은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벌써 내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 일지를 만들어 보면 매우 좋다. 그럼 이렇게 돼야 이게 전부 다 쌓이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팀이 해서 어디 플라스틱 사용에 관련된 공모전에 나가도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 발표를 해도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거죠. 1%가 엄청 큰 겁니다. 확실히 되겠죠. 그런 거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서 지구를 위해서 줄여야 된다, 이런 당위적인 원론적인 걸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비해서 플라스틱 사용 일지를 한 달 해보니까 내가 실제로 얼마만큼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화장실에도 플라스틱 칫솔 대신에 지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또 칫솔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나의 바로 그게 은근 지원의 자세고, 이게 바로 강그 목장 차원에서의 공부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내 생활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이런 활동은 글로 쓰면 알맹이가 있고 굉장히 눈여겨보게 되고, 이러면 괜찮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앞에 나가서 말을 해도 5분 동안이면 5분 하락해도 내가 이거 사용 일치성을 5분 동안이면 빨리 압축을.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니까 5분이면 5분, 500자면 500자, 그 다음 10분이면 10분, 30분, 1시간 이야기하라고 해도 다 되는 거예요. 왜? 강의 차원에서 공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영상을 촬영해도 그렇고 빈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콘텐츠가 생겼잖아. 플라스틱이 진짜 심각한 어떤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 뉴스를 접해서 그걸 내 생활에 접목하는 그 방식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읽어서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죠. 그게 말이든 글이든 뭐 영상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도 이것은 굉장히 공감을 아주 잘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헤드라인도 잘 나와요. 헤드라인도 머리를 짜내서 그냥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가 좋으니까 헤드라인이 잘 나오고 헤드라인만 보면 이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죠. 플라스틱 사용 일지가 나의 일상을 이렇게 바꿨다. 이런 내용이죠. 뭐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이고. 하나 우리가 강의 차원에서 공부를 해놓으면 이렇게 이점이 많다니까? 이런 자기소개서를 하면은 어떻게 호감과 매력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그게 다 있어요. 이런 게 대의 차원이라니까? 그 다음에, 근데 태권도 학과의 학생이라면, 뉴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 선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왜 이렇게 내가 좋아하게 됐는지, 뭐를 본받아야 되는지, 개념사제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 선수가. 이런 피아니스트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조성진인가?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이 방랑자인가? 그런 음반 같은 거 냈죠?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하는지, 이제 그 태도, 자세, 성신의 노력, 이런 걸 보면서 본받는 겁니다. 그게 대인의 자세고, 견해사제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대학이라. 대학. 큰 배움이란 말이에요. 큰 배움이라는 게 그냥 막 공허하게 흐세 뜨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디테일하지만 내가 저걸 본받아서 내 자신을 더 성장시키게 하는 구체적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이든이라고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됐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78살쯤 됐어요. 78인가 하여튼 뭐 이래 됐는데 우리가 물론 나이라는 게 뭐 어떤 그 20대는 꼭 젊고 뭐 80대는 꼭 늙고 이렇게 보면 안 돼. 내가 저번에 나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나요? 뉴스 마인드, 비욘드 마인드, 메타 마인드, 트랜스 마인드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NBMT 마인드.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나의 일상을 그렇게 가꾸는 동안에는 죽기 직전까지 청춘이고 젊음이죠. 그런데 뭐 20대부터 그냥 그걸 고리삭다라고 표현을 했죠. 20대부터 진부하게 내 일생을 하면 그건 뭐 청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이를 기준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바이든 당선을 접하면서 그동안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뭐 관심이 없는데 뭐 관심 없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접하면서 어떤 우리가 이제 78세 같으면 그냥 나이로 봐서는 적은 나이가 아니고 또 대통령이라는 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굉장히 좀 피곤한 수가 있는데 그래도 뭔가 이제 꿈을 꾸는 그 사례를 그 지구촌 전부 다 아는 미국 대통령 선거지만 요렇게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지금 꿈을 꾸고 있는지 그 꿈을 어떻게 하는지 자기 일상하고 연결하는 이런 것들은 이 과제물의 어떤 어떤 취지에 잘 맞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하는 이야기 그다음 몇 가지 소개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소에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런 데 대한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좋겠다. 몇몇 학생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한 것, 이렇게 몇 가지 사례를 물론 사례 이런 게 할 게 많은데, 그냥 다 하지는 못하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를,
미디어 리터러시. 요 표현을 몇몇 학생이 썼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는데 이걸 좁게 이해를 하기가 쉽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미디어라는 것은 좁은 의미로는 이제 레거시 미디어라고 있어요. 뭐 영어를 쓰는데 이제 그 레거시 미디어라는 것은 이제 좀 전통적인 미디어를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문, 그 다음에 텔레비전, 인터넷까지 이런 것도 좀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구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처럼 이 미디어라는 것은 주로 매스미디어를 말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신문도 이 종이 형태로, 이렇게 종이 형태로 하지만, 이 지금 신문도 다 인터넷 공간에 다 이렇게 그 포털 사이트도 나오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인터넷에 이렇게 또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종이냐,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공간이냐는 그 경계가 의미가 없어요. 텔레비전도 지금 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계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많이 허물어져 버렸다. 어쨌든 요 미디어라는 것은 대중매체를 말하는 겁니다. 유튜브도 당연히 포함되죠. 요런 게 이제 그 보통 말하는 미디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스라는 게 우리 공부에서 뉴스, 좁은 의미의 뉴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대중매체 콘텐츠. 대중매체에 담기는 일체의 모든 내용을 일단 뉴스로 보는 겁니다. 그건 좁은 의미의 뉴스다. 우리가 보면 넓은 의미는 뭡니까? 그런 걸 실용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게 넓은 의미의 뉴스라고 했습니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좁은 의미의 미디어는 아까 말했듯이 뭐 이렇게 대중매체, 온갖 종류의 대중매체,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유튜버, 그다음에 이 휴대폰 전부 다 매스미디어예요. 넓은 의미의 미디어는 뭐냐면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대나무는 뭡니까?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이 돌멩이든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이 인형 미디어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미디어라는 것은 연결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연결해준다. 연결하는. 내가 나와 내 아닌 것을 연결해주는 모든 것이 미디어예요.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내 자신과 연결이 잘 돼야 되는, 그게 미디어의 기본이에요. 인터뷰도 내가 내 자신과 잘하는 인터뷰가 그게 기본이다. 나와 태양을 연결하는, 달을 연결하는 나의 어떤 마음, 미디어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모든 것은 미디어다. 그런데 여기서는 좁은 미디어인데 그 좁은 미디어를 리트러시 한다는 것은, 이 리트러시라는 말은 그냥 읽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리트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리트러시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주로 쓰이는가 하면 대중매체 뉴스라고 합시다. 대중매체 뉴스를 바르게 이해하는, 바르게 이해한다는 말은 일종의 활용이죠. 그런 걸 미디어 리트러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뭐 프로그램도 있고, 특히 그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바르게 이해하는 게 미디어 리트러시가 더욱 중요하다, 이런 그 요구들이 있죠.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다. 미디어 리트러시라는 것은 미디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게 뭔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냥 한 학기 정도 이렇게 공부를 우리가 해야
좀 알 수 있는, 그걸 내가 저번에 내 삶의 뉴스메이커 그게 한 챕터에 내가 그 지혜의 저널리즘이라는 위즈덤 저널리즘이라는 그 챕터에 그걸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걸 읽어보면 좋다. 하는데 주로 이제 그 뉴스를 좀 바르게 해야 된다 어쩌고 하는 이런 말들은 요즘 들어와서 흔히 하는 가짜 뉴스 말 여러분 들어봤죠?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데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뭐가 과연 가짜냐. 이것은 매우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사실이 아닌데 뭐가 이렇게 그 예를 들면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왔다. 그 다음에 뭐 이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 이런 단순한 것은 그냥 바로 잡으면 돼요. 그렇죠? 뭐 안 했는데 있었다 하는 건데.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복잡하게 의식이 개입하고 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미디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미디어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미디어 뉴스를 바르게 이해하자는 게 그 뜻은 좀 알겠지만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게 또 현실적인 효용도 나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아까처럼 플라스틱 사용일지 좋아하는 운동선수를 본받고 내 삶을 세력하는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저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들려주는 뭐 미국 대통령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꿈에 이제 내가 지금 새로운 꿈을 꾸기로는 나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비용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런 게 훨씬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리고 대체로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저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적인 어떤 갈등 문제, 특히 이제 정치적인 상황. 정치라는 말,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정말 좋고 중요한 말이고, 사회의 어떤 그건데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죠. 무슨 공포정치부터 해서 정치적이다 이러면 전부 다 비정상적인처럼 너무나 잘못 쓰이고 있는 말이 정치라는 말이다. 너무나 오염되고 너무나 훼손된 게 정치라는 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아름답고 높은 차원에 다 있는 게 정치라는 말인데 지금은 아주 오염 정치, 공포 정치 무슨 뭘 해가지고 정치에 붙는 게 뭐 정치적이라면 참 잘못된 것처럼 그런 현상이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럴 때 주로 이제 이해관계라든가 갈등이 충돌하고 서로 이 모든 것은 해석이거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현실은 해석이다. 해석. 현실은 해석. 해석되지 않은 현실이 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해석의 의미고 그거는 해석을 떠난 현실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뭐 X다 X. 그 현실이 뭘까? 우리는 모든 크고 작은 어떤 현실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있다. 근데 그 해석이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맞지 않다, 어느 것이 충실하다, 어느 것이 부실하다. 그럼 또 나아가서 어느 것이 아름답다, 어느 것이 아름답지 않다. 이런 가치의 문제까지 나아가면 우리가 흔히 가짜 뉴스라 말하고 하는 게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뭐가 가짜잖아요. 부실하면 가짜인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충실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럼 부실한데?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에요. 많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는 아주 복잡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공부에 있어서는 내 삶을 성장시키고 하는데 아주 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슬기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걸 검색을 하면 뭐 잡다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래 보면 나도 오기 전에 그걸 좀 훑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 뉴스에 대한 그 이해가 좀 좁다.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말할 때 미디어 리터러시를 언급한 학생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이 다른 데서 접할 수도 있을 겁니다. 미디어를 바르게 알자. 그 말 자체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 미디어의 속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처럼 대중매체 뉴스를 활용해서 내 삶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면, 또 도움이 되도록 활용하지 않으면 나는 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과제처럼 활용을 하고, 좋은 헤드라인은 연습 노트에 옮겨서 많이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뉴스를 이게 단순히 검색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검색을 하면서 이런 내용은 좋다, 이런 인터뷰는 좋다 하면은 그걸 정독하면서 내 생활하고 연결하는 이런 자세, 이런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노력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훨씬 안목이 높아져서 대중매체 뉴스를 관점을 완성도, 모든 완성도, 이건 좀 이 뉴스가, 이 기사가 부실하다. 이런 판단력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미디어 세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주 다양한 그 내용이 미디어에 담기기 때문에 코끼리 다리 만지기 쉬워. 우리 그런 속담이 아포리즘이 있죠. 이 사람은 이쪽만 만져서 이게 코끼리 전체다. 이 사람은 이쪽만 만져서 코끼리 전체다.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그 부분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성급한 일반화라고 합니다. 내가 접한 어떤 게 마치 전체인 것처럼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 그게 이제 성급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정치 영역에서 특히 많은데, 다른 영역에서, 예를 들면 요즘 어떤 책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는, 그런 뉴스는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콘텐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건 좋은데, 그 내용을 다룰 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되지 않도록 잘 살피는 게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자, 그런 데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내가 잠깐 언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 그래서 아까 이 문장 3이, 그다음 우리가 이제 공부 학습 자료에 있던 그 표현적인 별이 응용할 때, 모든 표현은 말과 글의 표현은 마케팅이고 세일즈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케팅, 세일즈가 뭡니까? 공유하는 거죠. 소통하고 홍보하면 전부 마케팅입니다. 지금은 마케팅 이런 들어가는 그 대학의 학과도 많고 하지만은, 이 마케팅의 세일이라는 건 전부 다 그 표현을 통해서 공감하는 거잖아. 소통,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 표현은 곧 마케팅이고 세일즈라는 거야. 마케팅이나 세일즈 이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마케팅. 핵심은 이거예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것이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표현은 마케팅이다. 그 표현이 그냥 진부하고 식상하고 뻔하고 새로운 게 없으면 마케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세일즈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면접, 자기소개, 전부 다 마케팅이고 세일즈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 내라는 것은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국가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든 기업이든 사회 공동체든 국가 공동체든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모든 활동이 마케팅이고 세일즈죠. 거기에서 표현이라는 것은 매우 국가도 어떤 정책을 마케팅하고 세일즈해야 돼, 국민에게. 그럼 내 자신이 가장 마케팅하고 세일즈할 대상은 누굽니까? 내 자신이죠. 나한테 가장 소중한 마케팅 세일즈 대상은 소중한 고객은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가까워지도록 내 자신과 친해지도록 내 자신과 정직하고 호감하고 매력한 10가지 내 자신과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들이 있었죠. 그게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하는 마케팅 세일즈 활동. 그런 생각을 잘 해야 된다. 마케팅 세일즈가 안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면접을 할 때, 내 자신을 마케팅 하는 거다. 내 자신을 세일즈 하는 거다. 공유하는 거죠. 공유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자기소개가 뭐라 했습니까? 끈이라고 했죠? 이런 생각들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내 자신과 내가 인터뷰어가 되고 인터뷰어가 돼서 내 자신의 길을 기울이고 하는 게 전부 다 마케팅 활동이고 세일즈 활동이죠. 나라는 내 스스로가 내가 고객이 돼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AI 면접이든 그냥 일반 면접이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것들을 이런 황금 옥장부터 음수 사원까지 전부 다 마케팅 비결입니다. 마케팅 비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호감과 매력을 느끼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덕심덕인이라는 걸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때 덕은 통한다는 뜻으로 하면 좋은데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얻고 이렇게 얻는다 이렇게 자꾸 바깥으로 하기 이전에 내가 내 자신을 얻어야 돼. 덕인 덕심은 내가 내 자신을 얻으면 다른 거는 자연스럽게 강금목장 차원에서 넘어가는 그쪽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8일은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고 그런데 이거 잘 안 보여도 관계없습니다. 이번 이제 과제를 보면 우리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쓴 과제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잠깐 소개를 할 테니까 잘 봐야 된다. 이게 2학년이고 1학년이지만 내가 보여주는 이유는 일단 형식 면에서 글씨를 아주 잘 썼다. 여러분들 보면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좀 우리 한글 표현을 좀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잘 못 알아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주 긴장을 해서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공짜로 한글을 마음대로 쓰니까 좀 둔감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요렇게 베트남 학생들이 쓴 그러면 이제 1학년, 2학년의 글인데 글씨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또박또박 있으니까 이런 좋은 글이 나오는 거예요. 형식 면에서 아주 잘 씁니다. 이걸 누가 베트남 학생이 썼다고 하겠습니까? 내용 면에서 또 형식 면에서 보면 문단 나누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문단 나누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단 나누기 얼마나 보기 쉽습니까? 문장 3위를 잘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고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헤드라인을 하나씩은 달고 안 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맞춤법이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학생이 이 글을 통해서 뭐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이 학생이 신짜오라는 인사로 딱 시작을 했습니다. 가로를 쳐놓고 좋은 예의가 느껴지는 거죠. 첫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베트남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주 좋죠? 궁금합니다. 왜 했는지, 왜 연락이 왔는지. 쭉 그렇게 해서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어를 그 제1외국어로 지정한다는 뭐 그런 관련 쭉 이렇게 했는데, 표현이 베트남은 한국어가 마치 영어처럼 국제 공용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느끼게 하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표현에 있어서 이 학생이 말하려고 하는 이런 걸 굉장히 그 이유는 삼성을 필두로, 이 필두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타운에 가면 한국 식당들이 한글 간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쉽지 않은 표현이거든요. 도배가 되어 있다는 것은 막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착각할 정도다. 길에서 만난 택시기사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를 구사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럼 결론이 아주 좋습니다. 최근에 그것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이 비행기를 중간에서 돌리는 이런 게 있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사이가 좀 벌어졌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도 쉽지 않은 표현이죠.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역적인, 이런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적인 이슈에 매달려 감정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그 시적 관점에서, 그 시적 관점 알죠? 큰 틀에서 베트남을 축으로 동남아 전역으로 어떻게 시장 확대 전략을 짜면 좋을지 고민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완벽한 결론이죠. 이걸 통해서.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랄 때로 첫 문장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시사에 익숙했다. 뉴스 기사를 보면 부모님께서는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다. 그 중에 한 기사는 13살짜리 학생인데 소아마비로 태어났다. 그 학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학생의 비범한 에너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의지,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서 항상 낙관적이었다. 이런 예에서 내 자신을 반성하도록 한다. 그 학생에 비하면 나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신체도 뭐 그런 이상이 없고, 그 다음에 가족이 있고, 이런데도 이 학생은 인내의 교훈, 상승하려는 의지, 배움에 대한 열정뿐 아니라 낙관적인 생활 방식, 사랑의 삶은 그 학생이 가르쳐 준 것이다. 이런 내용은 매우 좋습니다. 바로 뉴스가 우리 삶을 바꾸는 거죠. 뉴스가 우리 삶을 바꾸는 그런 아주 완성도 높은 거예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요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베트남 학생들이 한글을 이렇게 잘 쓸 수 있나, 맞춤법은 조금 그러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 생생하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바로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동영상에는 생영상이 있고 사영상이 있다고 했죠. 그냥 동영상이 아니에요. 생영상이 되지 않으면 다 이래집니다. 다 지나가 버린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 생영상이 되는 것은 내 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몸에. 깔짝 스쳤다 없어지면 내 몸에 저장이 되고 기록돼야 생영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은 나도 그 13세 그 학생이 저렇게 해나가는 게 대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영상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게 글이라는 게 문자지만 이게 내한테 접수돼서 내 몸에서는 영상화 되는 거예요.
살아 꿈틀거리는 그게 생영상이고 이것은 살아있는 글에서만 가능해요. 그럼 글맛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글을 쓰든 말을 하든 영상을 찍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방식으로 하든 이 내용 자체는 굉장히 생영상으로서 소통과 공감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완성도가 높은 거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히 내 오늘 설명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만나서 공부하는 목적이고요. 자, 오늘 못한 이야기는 우리가 8일날 강의실에서 만나서 또 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